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인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렵고 가장 궁금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중국의 위안화 환율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화의 영향력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워낙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환율이 문제가 돼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뭐 이거를 좀 볼 필요는 먼저 중국의 환율 관리하는 걸 보면요. 네. 중국은 우리처럼 완전 시장 변동 환율이 아니고 정부가 일정한 부분 관여하는 관리 변동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4월 10일부터 8일까지 환율이 똑같고 4월 17일부터 15일까지 똑같고 4월 25일부터 20일까지 똑같아요. 네, 변동 환율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관여하는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보시면은 그 2019년에 한 7.13 이쪽에서 중국 절상에 대해서 6.3까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그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은 굉장한 환차익을 받다가 네, 위안화가 강세로 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절하가 되면서 네.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채권 시장에서 대거 매도가 사실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안화 환율이 7.13에서 6.45까지 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지만 최근에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 한 2.6% 정도 절하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1, 2, 3월 달에 작년 1, 2, 3월 달에 비해서 한 460억 불 정도 계속 무역 흑자가 들어와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절하가 되는 것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충격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는데 네. 그런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위안화 강세였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안화 약세로 돌아선 건 수출과 관계없이 수출은 좋은 상태인데 단기적인 금융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간 것이다. 네. 그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를 봐야 되는데요. 구조적인 이제 위안화 환율 약세라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대폭적으로 줄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1천억에서 거의 횡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약간 네. 이제 3조 2,100억 불에서 3조 1,800억 약간 줄었는데 네. 뭐 이것이 작년 3월 달에 3조 1,700억에 비하면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의 단기적인 급등은 그런 이제 수급상에서 외화 자금의 이제 유출이 만들어낸 거다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갑자기 환율이 급절하를 하니까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화 지준율을 이제 1%포인트 이제 이걸 내린 거죠. 그래서 시중에다가 이제 외화 자금을 많이 풀어가지고 수급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래서 이제 6.4에서 6.58까지 갔던 거를 떨어뜨려서 이제 6.57 정도로 맞춰놨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심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환율을 끝없이 이제 이걸 절하거나 이럴 거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의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시중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신용 스프레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쨌거나 시중의 유동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환 쪽에서 크게 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에 따른 통화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외환 보고도 적당히 있고 말씀하셨던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고 역전되면서 그 외화 자금이 빠지면서 그게 네. 만들어낸 단기 충격이라고 봐야 될 단기 것 같아요. 충격으로.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6.7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수출을 조금 더 부스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는 것이 수출 증가율을 높아서 이게 이제 GDP를 부스팅 시키는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환율 절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환율은 아마
지금 6.5 상태에서 아마 6.7 정도 선에서 네. 아마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좀 정리를 해봤지만 이 위안화의 급변동 이것이 굉장히 굉장히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고 외환 위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 단기적인 상황이고 이것이 어쨌든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죠? 관리 변동안. 관리 변동 환율제. 그렇기 때문에 특정 6.7이라는 가격 정도로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좀 안정화될 것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관여를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막 급등락은 없이 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안정화를 시킬 거고 그게 네. 이제 조금 시간은 가겠지만 네. 금융시장의 충격도 아마 완화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안화의 변동에 따라 너무 놀라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